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. 김동섭 전략가와 함께 시장 흐름 점검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기술주의 어제 반등 어떻게 볼 것인가. 그다음에 국내 증시는 사실은 이제 키포인트가 외국인들 환율 이쪽으로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.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세가 연속성이 있을런지 궁금한데요. 생각 알려주십시오. 일단 이제 미국장 얘기를 좀 해야겠죠. 미국에는 지금 시장을 끌어올린 게 바이든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된 부분이 됐죠. 물론 뭐 아직 트럼프가 불복선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죠.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바이든한테 초점을 맞췄는지 많이 끌어올렸어요.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오늘도 그 뉴욕주에서는 재봉쇄를 했죠. 코로나 때문에.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이자에서 백신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또 모더나에서도 또 백신이 또 나올 것 같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끌어올렸어요. 이렇게 되면 일단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하락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봐야겠죠. 현재는 이제 대선 문제가 시장에 어떻게 다가올지인지를 봐야 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. 기술적으로 정말 이게 가능하냐? 지금 전 세계는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, 그러니까 몇 개 나라를 제외한다는 의미도 무슨 말이냐면 추세선을 돌파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. 그냥 밑에 있는 종목 나라는 다 빼버리고 상단선에 있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번 쭉 차트를 다 돌려봤어요. 돌려봤더니 지금이 기로에 있어요. 우리가 아는 기술적 분석을 돌파해서 갈 거냐,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거냐, 고앤스탑이 결정나는 그런 자리입니다. 근데 과거에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여주는 이유는 굉장히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이 기술적 분석이 과거에 이 시장의 방향성을 여러 번 확인을 시켜줬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놓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지금의 자리가 정말 어떤 자리인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미국의 다우 나스닥, 그 다음에 일본 차트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일본이 요즘 굉장히 강세였잖아요. 그래서 추세를 돌파했나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. 결국 시장이 빠졌다가 되돌린 자리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기술적 분석을 보면 현재 이 차트는 그냥 제가 그려놓은 거잖아요.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.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는 여기 저항을 맞고 또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고 지금 저항. 딱 네 군데 저항이 또 일치하죠. 그러면 여기서는 뭐였냐? 이제 여기서 이 저항단 부분이라면 지금 자리는 저 위를 돌파해야지만 진짜 시세라는 거죠. 그러면 저 위를 돌파하고 우리나라도 돌파하는 모습이 다 같이 나올 거냐? 아니면 요즘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는 가고 외국은 돌파하지 않고 버틸 거냐?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.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이나 독일이나 일본이 다 똑같은 거예요. 지금 차트가.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. 그걸 다 같이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먼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미국이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도대체 이슈가 뭘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. 그래서 그 고민을 생각해봤는데 그럼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. 과거로 돌아갔더니 예전에 여기서 주가 한번 쭉 빠진 자리가 있어요. 이 자리가 언제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져서 벤 버냉키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헬리콥터 벤의 모습이 나왔고 그 밑에 리만 브러스가 나오면서 한번 쭉 빠졌어요.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슈로 보지 말고 미국 자체의 뉴스였다. 그러니까 미국 자체의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.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느냐? 외부적인 모습. 그러니까 이건 내부적인 모습이었다면 이건 외부적인 모습이었어요.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. 또 미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다시. 그렇죠? 그다음에 요건 뭡니까? 코로나. 근데 요거는 다 중국과 관련되죠. 코로나도 우한. 그렇죠? 그러면 지금 자리는 어떤 내용일까? 만약에 있다면 미국의 내부적 요소와 중국과의 관련된 것이 같이 나오지 않겠냐. 그게 뭘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게 나오면은 미국이 조정이 올 수 있지 않겠냐. 그게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보면은 내부적인 요소에서 빠진 것과 중국의 영향을 봐서 빠졌다라는 거 본다면 지금의 자리는 내부적 요소와 중국 관련된 뭔가가 시장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나스닥도 보시면 어저께 올라왔어요. 나스닥이 요 근래 좀 빠졌다고 어저께 올라왔어요. 근데 그저께는 다우가 올랐고 나스닥이 빠졌고요. 오늘은 또 반대였죠.
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연장해서 봤더니 요 세 개의 저항대를 맞았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올라왔지만 완전히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추세를 벗겨서 어마어마한 장을 볼 건지 여기서 끝을 맺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은 우리가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. 그다음에 요 근래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에요. 일본도 봤더니 요 고점에서 두 번째 고점 연장한 자리 딱 좋은 현재 자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돌파가 됐을 때 와 세다. 일본도 갔구나. 일본이 갔으니까 따라가야 되나 하고 생각했더니 결국 추세선은 벗기지 못하고 후행 추세선으로 한 1% 반 정도 에서 2% 정도를 남겨놓은 정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럼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보기를 할게요. 우리나라 시장을 봤더니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 이 추세가 있더라고 되돌림이 여기라고 했잖아요. 지난번에 여기서 꼭지 좀 만들고 지금 이 추세에 걸려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왜 이 말씀이냐 2,700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. 첫째, 미국이 다 돌파하면서 같이 가서 2,700을 가든지 아니면 우리만 가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안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. 어떤 게 답일까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다 돌파되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저 꼭지를 봐야 되는 게 아니냐. 그렇다면 지금은 고냐 스톱이냐 결정을 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. 되게 만기 아낀 이번 주 전주까지 8일을 상승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. 만기주에는 그렇게 변동성이 한쪽으로 가는 경우가 드문데 이번엔 상당히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. 그래서 현재 기술적 분석상으로 시장의 모습을 보면 미국의 그 위치나 또 일본, 독일의 위치나 우리의 위치나 다 같은 위치가 아니겠나. 아니면 우리가 따로 가는 건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요즘 외국인이 들어왔으니까 또 그거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 있는 부분 있어요. 근데 왜냐면 그거는 이제 원달러가 내려오면서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자리가 돌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 지금 자리는 딱 정중동이거나 멈춰야 될 자리가 아닐까?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. 만약에 미국이 돌파하면 우리도 같이 가겠죠. 그러면 2,700을 볼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리면 그럼 지금 자리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없는 꼭지 자리를 보는 것일 수도 있다. 항상 우리는 꼭지나 저점 못 보잖아요. 그냥 지나쳐 버리잖아요. 대부분 투자가가. 그리고 그 자리가 맞을지 안 맞을지 고민하잖아요. 근데 지금은 딱 고민하는 자가 된 거예요. 역사적인 고점으로 향해서 갈 건지 아니면 여기가 역사적 고점으로 끝날 건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오늘 만기잖아요. 그래서 포지션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지금 보니까 누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당일로 보면은 이 230의 양쪽 매도가 있어요. 근데 지수는 지금 230.80 뭐 이 정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230 어딘가가 방향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해지고 요것도 해지예요. 근데 요 근래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누적에 잠깐 보면 230을 기점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 230을 기점으로 보면 요거 매도잖아요. 여기는 쭉 보시면 매도인데 매수예요. 신규 매도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는 변동성이 굉장히 약화되거나 아래쪽 230 풋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. 콜보다는. 왜냐 콜은 이때까지 9일을 줬잖아요. 그러니까 밑으로 그런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나. 그러나 그 변동성이 우리가 어마어마한 방향성을 줄 거다 생각은 오늘은 안 한 게 맞을 것 같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쪽으로만 계속 주질 않아요. 항상 콜이 많이 나면 풋을 한번 크게 주는 저점에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요 근래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민하는데 약 5거래일 동안 현물에서 3조가 들어왔어요. 3조가. 그러니까 그 3월 16일부터 프로그램 매도하고 현물 다 합해갖고 한 60조 이상 팔았는데 이번에 한 3조 정도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가 이제 워낙 강세를 해서 외국이 기관을 한 것 같긴 한데 이 지속성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. 그럼 왜냐면 아까 제가 차트상으로 했잖아요. 다 추세대에 걸렸고 마지막 이제 돌파냐 안 되냐 고민하는 자리인데 굳이 여기서 들어와서 먹을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. 그래서 기술적 상으로 좀 보면 지금 현재 얘들이 만약에 먹으려고 그러면 저 위로 가야 되거든요. 그러려면 결국 미국도 돌파가 된다는 건데 그럼 미국이나 유럽이나 돌파할 수 있는 트리거가 뭘까에 대한 생각입니다. 일단 백신 트리거는 나왔잖아요. 근데 더 이상 안 가고 멈췄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새로 나온 거는 경기 부양인데
경기 부양을 하려면 일단 바이든이 당선이 확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화당, 민주당 상하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 멀어요. 너무 멀은 시점이거든요. 그러면 지금 상황은 미리 매집하는 걸까? 에 대한 의문점도 좀 생기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외국인들이 기환이 맞지만 일단 저는 외국인들이 판 거에 10분의 1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. 프로그램 매도까지 포함하는 10분의 1, 최소 8분의 1. 최소 10분의 1에 최대 8분의 1 정도 들어왔어요. 확인이 되지 않게 되는데 그 금액으로 따지면 6조에서 8조 정도 됩니다. 그래서 6조에서 8조 정도가 스트레이트로 더 들어오면서 주가가 돌파가 된다면 외국인에 의해서 시장의 돌파 가능성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일 수 있다. 왜냐 여기서 더 먹을 게 거의 없어요. 원달러의 환치 하익 때문에 들어왔다고 친다면 환으로 보면 지금 1,000원이 깨져야 한다는 얘기거든요. 1,000원이 깨지면 2,700을 볼 수 있죠.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나라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? 만만치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환율과 이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현재 규모보다 현재 한 번 더 이만큼이 더 들어오는지가 관건이 아니겠나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. 지수 확인하겠습니다. 코스피 2포인트로 낙폭을 그래도 좀 좁혀오는 거죠. 코스닥은 4포인트 상승세고요. 앞서 이제 만기일 얘기도 하셨는데 기관이 뭐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오늘 기관 금토 쪽에 또 매도가 나오는 날입니다. 만기일 상황 체크하죠. 예, 시장공감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